이제는 국가 경쟁력이 아니고 도시 경쟁력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도시가 굉장히 커지면 그 커진 만큼 여러 가지 뭐 이제 예산이나 이걸 활용도를 크게 보고서 어떤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더 있겠고, 김포가 만약에 서울시에 편입이 된다면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경기도 김포시에다가 뭐 서울시, 뭐 김포구라든가 이런 구가 만약에 생긴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서울로 편입이 됐다고 해서 집값이 올라갈까요? 물론 이제 서울이어서 좋은 점과 서울이어서 안 좋은 점, 지원을 받는 거나 이런 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서울이 이런 어떤 자금력이 좋기 때문에 이 지금 25개 자치구를 같이 세금을 걷어서 균등하게 지금 쓴다고 하니까 강남구나 이런 쪽에서 조금 잘 사는 지역에서 반대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좋을 수도 있겠고, 이게 여러 가지 득과 실이 있는데 뭐 실이 더 많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한 가지는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서울로 편입이 되어서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지금 뭐 김포공항에 있는 5호선이 연장이 돼서 김포시로 바로 간다거나 뭐 이런 교통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접적인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혜택이 있지 않으면 갑자기 거품이 끼었다 꺼지는 그런 현상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과천이나 판교도 편입이 되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과천 같은 경우도 뭐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인구가 뭐 한 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과천 주공이 재건축이 되면 이 지금 청약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과천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서울로 편입이 된다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다 같이 청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과천에 있는 주민들은 반대가 하겠죠. 경쟁률이 더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교통이 판교 같은 경우도 그리 나쁘지 않는데 굳이 뭐 편입이 되는 걸 좋아할 이유도 없고요. 자, 지금 집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천역에 지금 접해 있는 과천 푸르지오 서밋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1,500세대가 넘는 4년 차이고요. 33평형 전용 8사가 최고가 지금 21억이 됐는데, 이 아파트가 거의 20% 떨어진 그 선의 저점에서 거래됐다가 다시 이 저점에서 23, 4%가 회복이 돼서 거의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거의 전고점을 회복한 그런, 지금 20억 8천이 최근에 거래됐기 때문에 전고점 21억까지 거의 가까이 갔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판교도 한번 볼까요? 판교역에 있는 백현동에 있는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같은 경우 39평형이 최고가 27억 3천인데 지금 13, 4%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돼서 8% 떨어진 선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25억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거든요. 거의 회복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지역들은 최고가 대비해서 다시 회복한 지역, 또 어떤 지역, 강남의 이 재건축이나 이런 핵심 지역들은 오히려 신고가를 찍은 지역, 또 어떤 지역은 회복을 못하고 계속 있는 지역, 30%, 35% 떨어져서 거래가 거의 안 되는 지역, 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자기 환경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늘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메가시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국가 경쟁력이 아니고 도시 경쟁력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도시가 굉장히 커지면 그 커진 만큼 여러 가지 뭐 이제 예산이나 이거 활용도를 크게 보고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더 있겠고, 쉽게 얘기하면 각 지자체마다 이 예산을 많이 따기 위해서 그 전년도 예산을 무조건 써야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 배정 받은 걸 다 못 쓰면 그 다음 연도 예산이 조금 더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보면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 서울 같은 경우도 이 횡단보도 같은 데 건너다 보면 멀쩡한데 이걸 왜 뜯었다 다시 하지? 매년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그런 이유가 있다고도 하는데, 물론 이제 그게 진짜 문제가 있어서 오래돼서 낡아서 필요해서 그런 어떤 블록이나 이런 것도 다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근데 이제 이게 메가시티로 해서 더해지면 이게 진짜 필요한 곳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더 오히려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쨌든 이 도시가 경쟁력이 있으면 해외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몰려듭니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메가시티를 계속 만든다. 그래서 지금 뭐 정치적인 이슈로 생겨나긴 했습니다만 광역권 중심으로 해서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된다. 오히려 이제 여당에 던졌던 걸 야당에서 더 크게 받아쳤죠. 왜냐하면 반대만 해가지고는 절대 이 표를 못 따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그 제안을 했던 당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메가시티를 만들자고 또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참 우리나라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지금 최근에는 너무 이제 정책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책 가지고 이제 싸우는 게 어느 정도 좀 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여론도 있습니다만, 뭐가 됐든지 간에 단순하게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위해서, 우리나라 경쟁력을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표심만 따기 위해서 이걸 정책을 내놨다가 또 막상 당선되고 나면 또 나몰라라 하고, 이런 게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